자, 이번 시간에는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좀 이어서 다른 것들을 더 많이 또 지시학 얘기도 또 해야 되고요. 할 일이 좀 많은데요. 아무튼 진짜 상가 연기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밀접한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정말 할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 것 같죠? 예. 근데 하여튼 그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지금 까맣게 칠해놓은, 까맣게 지금 필기해 놓은 부분들이 중심 내용이고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아셨죠? 정리 잘 해두세요.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 놓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산은 아까 했지만 금속과 반응하고 탄산칼슘과 반응한다. 염기는 단백질을 녹인다. 뭐 이렇게 지금 했는데, 근데요. 또 한 가지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간질간질하네. 산도 사실은 그 단백질을 녹인다기보다 이 분해를 시켜요. 잘게 잘게 쪼갠다 그러죠. 단백질이 거대한 그 이렇게 단백질이 아미노산의 사슬이라는 거 아시죠? 이거 생명과학 시간 쪽에 생명과학 파트에서 배웠을 텐데 산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요거를 이렇게 똑똑똑똑 이렇게 쪼개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뭐요? 내 그림을 잘 못 그리네. 우리 몸에 있는 위에 바로 그 위액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예? 우리가 고기를 씹어서 넘기면 이 위액에서 어떻게 하죠? 이거 위에서는요, 이 위액에다가 이거를 그냥 푹 담그죠. 고기를 푹 담가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 단백질을 잘게 더 작은 걸로 이렇게 쪼개는 역할을 해주죠. 이 위에 있는 위산이라고 하는 게 강산이라 그랬죠.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더 소화를 잘 시키, 흡수가 잘 될 수 있게. 그런 다음에 이제 보내가지고 이제 막 잘게 쪼개는 더 분해를 시키고 이제 흡수를 하는 거죠. 그쵸? 단백질이, 산이라고 하는 게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보통, 고급 레스토랑 가서 그렇게 스테이크에다가 뭘 많이 뿌리냐면, 뭘 뿌려요? 예, 레몬을 이렇게 뿌리죠. 레몬을 뿌려요. 레몬을 뿌리는 건? 레몬이 뭐예요? 여기 이 정도라 pH 2. 거의 산이 강한 산이죠. 뿌리면 이게 어때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단백질이 잘 분해가 돼서 소화가 잘 되게끔. 그래서 보통 이 고기하고 스테이크하고 뭐하고 많이 먹으자고 얘기하냐면 파인애플하고 또 많이 먹으라 그러죠. 파인애플 달죠? 이건 산이 한 얼마나 될까요? 산도가. pH가 어느 정도 될까요? 예, 여러분들 깜짝 놀라지 마시고 오렌지랑 거의 비슷합니다. 파인애플이 이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얘도 꽤 강한 산이죠. 그래서 파인애플은 또 그나마 달잖아. 얘는 또 구워 먹어. 그래서 구운 파인애플하고 스테이크를 먹으면 뭐 궁합이 잘 맞다 그러잖아. 이거를 화학적으로 보면 어때? 파인애플이 고기를 아주 잘게 이렇게 화학적으로 잘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외우기 편하실 거예요. 아셨죠? 이 각각의 특징들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과 또 다른 얘기를 한번 좀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산과 염기의 그 종류하고 그 다음에 각 산과 염기를 화학식으로 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일단은 산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염기. 이렇게 좀 구분을 해놓으면 좋겠다 했죠. 대표적인 게 산으로는 염산이 있습니다. HCl이라고 합니다. 염산. 요게 이제 물에 녹는다는 걸 아쿠아라 그러거든요. AQ. 저는 Q자를 이렇게 쓰는데 AQ.이 아쿠아예요. 이거 자체가 산이 아니고 요거를 물에 녹이면 어떻게 돼요? 요게 수소이온하고 Cl- 염화이온이라 그러죠. 이렇게 지금 나뉘기 때문에 그러면서 산성을 띠게 되죠. 뭐 때문에 산성이 나타난다고요? 예, 바로 이 수소이온이 산성의 특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요? 황산이 있습니다. 황산도 굉장히 강한 산입니다. SO4.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요거를 물에 녹이면 물에 녹이면 SO4 2- 가 되고 플러스 여기는 수소이온이 2개가 그래야지만 이제 화학식이 맞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탄산은
H2CO3. 이것도 물에 녹이면 이렇게 됩니다. 물론 하나만 넣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물에 플러스 이온도 있고 마이너스 이온도 있으니까 이러한 산의 수용액은, 산이 녹은 용액을 수용액이라고 그러죠. 산이 물에 녹은 음의 수용액은 뭘 띈다? 바로 전해질, 전기를 띄어요. 여기다가 전극을 걸어주면요, 마치 회로 연결한 것처럼 전기가 통합니다. 아시죠? 전기가 통한다. 이거는 염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해지자 그래요. 그래서 전기가 통하는 물질이 있는 놈.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아세트산. 요거는 좀 식초의 재료인가? 아무튼 아세트산 이렇게 하죠. 보통 산이라고 표시가 된 것들은 다 산성. COOH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앞에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보통 뒤에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길어서 이제 앞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된다는 거. COO-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산성을 나타내는 게 바로 뭐다? 바로 요 수소이온들이다. 요것이 산성을 나타낸다. 아시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놈, 여기는 여기지. 여기지. 이렇게. 여기에 요 놈들이 지금 뭐예요? 요 놈들이 바로 산성을 나타내는 수소이온을 나타낸다. 그럼 요것과 비교해서 염기는 어떻게 될까요? 염기는 이 좀 옆에다가 더 썼어야 되는데, 염기는 대표적인 게 바로 수산화나트륨이 있습니다. 이건 양잿물, 식물의 시체죠. 식물이 썩은 거에 많이 나오는. 그래서 나트륨 OH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것도 이제 물에 녹이면 뭐가 되냐면 나트륨 이온과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이온이 나오는데, 바로 요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요거 좀 어렵죠. 수산화이온이라고 해요. 요게 바로 뭐예요? 염기성을 나타냅니다. 염기성의 특징을 나타내는 이온입니다.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수산화 칼륨이 있어요. 수산화 칼륨은 칼륨 수산화. 우리말하고 좀 영어하고 좀 다르죠. 칼륨 플러스 OH 마이너스. 그 다음에 또 수산화 칼슘도 있습니다. 뭐죠? 이거는요, OH 수산화 이온이 2개가 붙어요. 그래서 요거를 물에 녹이면 어떻게 돼? 칼슘 2 플러스와 2개의 수산화 이온, 이렇게 지금 되죠. 말씀드렸듯이 요게 바로 뭐예요? OH 마이너스, 즉 수산화 이온이 바로 염기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죠. 보시면 독특하죠? 이 특징이, 요 보통 그러니까 화학식에서 앞에 쓰는 거 보통 뭐라 그랬어요? 여기 앞에요? 이게 다 뭐냐면 금속이온들이죠. 금속이온. 금속이온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혹시요? 왜 중요한지? 금속이온들은 이게 사실은 우리 동물이건 식물이건 식물의 몸이나 동물의 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나트륨, 칼륨, 칼슘 이런 것들이에요. 철도 그렇고요. 이 이온들이 이게 우리 몸에서 양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적은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다 이제 썩어서 이제 땅에 묻히면, 아니면 식물을 태워가지고 재를 만들면 뭐가 남겠어요? 바로 이런 놈들이 남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그쵸? 그래서 요 재들을 물에다가 녹이면 뭐가 된다? 양잿물이라고 했잖아. 이런 놈들이 많아서 그렇거든. 이런 놈들이 많아서. 그래서 요거를 이거를 이제 알칼리라고 한 거 아니야. 식물의 재. 지난 시간에 기억하지? 알칼리.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금속이온들이 많은데, 근데 좀 독특한 놈이 있어요. 중요하면서도 굉장히 독특한 게 바로 그 암모니아 수용액이에요. 암모니아수인데, 이거는 뭐냐면 암모니아 있죠. 암모니아에 사실은 이 암모니아를 물에 녹이면, 암모니아가 물에 되게 잘 녹거든요.
이게 암모니아인데 물에 녹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물로부터 그때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죠. 물로부터 수소 이온을 뺏어오는 게 뭐라고요? 뺏어오는 게 염기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니까. 이 OH-가 되고 이 암모니아가 가스인데 요게 이제 녹으면은 암모늄 이온이라 그래요. 암모늄 이온. 그러면서 수산화이온을 내는 요런 암모니아가 물에 녹으면 암모니아수가 되는데 여기서 OH-가 나타난다.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제 지시약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산과 염기는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험 준비할 때 어떻게 네 가지 하나 지난 시간에 일반적인 성질과 두 번째 pH 농도 그리고 그 사례들 그 다음에 세 번째 각 산과 염기 종류 네 번째 지시약 이렇게 네 가지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 까만 걸로 표시한 부분들은 반드시 필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빨갛게 파랗게 칠한 거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니까. 지시약도요. 근데 이 뭐예요? 지시약은요. 지시가 뭐예요? 지시가 뭘 알려준다는 뜻이죠. 표시해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놈인지, 그러니까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어떤 놈이 중성인지를 확인시켜주는, 표시해주는, 알려주는 약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약이라고 하는 건 약. 이거는 약은 약인데 이게 그냥 테스터예요. 테스터. 알려주는 테스터. 시험지 뭐 이런 거예요. 시험을 딱 봐야 얘는 염기성이 몇 점인지 나오잖아. 그 테스터야, 테스터. 근데 이거에 여러 가지 교과서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냥 교과서 그냥 보기만 하세요. 제발 부탁인데 이걸 왜 외워야 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왜 자꾸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지.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아니 그게 여러분들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예? 아무튼 이렇게만 좀 알아두시면 일단 지금 정리는 할게요. 아이 참나 진짜. 이 표는 너무 많이 봤을 거야. 근데 아무튼 산성, 중성 가장 많이 등장하는 책에서 교과서에서 많이 등장하는 리트머스는 시험 종이죠. 파란색, 빨간색 뭐 이런 게 그죠? 리트머스 종이가 있고 그 다음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있어요. 그 다음에 메틸오렌지 용액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야? BTB 용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통 교과서에 이렇게 많이 4개 등장하죠? 한번 해보세요. 어떤 거? 리트머스. 산성일 때 어때? 산성일 때 파란색 리트머스지를 어떻게 표시한다? 붉은색으로 변한다. 중성일 때는 어떻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염기성일 때 푸른색으로 바뀐다. 뭐가? 붉은색이 푸른색으로 바뀐다. 페놀프탈레인 뭐? 산성, 중성일 때 반응이 없고 언제? 염기성에서만 붉은색이 된다.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메틸오렌지 어떻게? 메틸오렌지 여기는 붉은색이라고 하니까 좀 이렇게 해서 빨간색이라고 할게. 빨쭈쭈 이렇게. 메틸오렌지는 빨쭈쭈예요. 주황색. 필기 잘하고 계시죠? 빨간색. 붉은색이에요. 빨간색. 그 다음에 BTB는 노란색, 초록색, 그 다음에 파란색. 이렇게 해서 뭐 이거는 빨쭈쭈, 노쪼빠 이렇게 지금 외우는데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아무 소용없어요. 하지 마시고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 요거만 그냥 외우세요. 요거만 외우세요. 아니 이걸 왜 외워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가. 시험에도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무튼 근데 외워야 될 거는 요거만 외우세요. 요거만. 리트머스하고 페놀프탈레인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웬만한 건 다 알아요. 어떻게? 붉은색으로 하고 산성일 때 붉은색, 염기성일 때 푸른색. 알죠? 페놀프탈레인은 뭐만? XX, 염기성일 때만 붉은색.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이게 생활 속에서 그냥 우리가 어떤 게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중성이냐를 이제 확인하기 위한 어떤 지시약이지 이걸
이걸 무슨 시험 문제 풀기 위해서 이름 말이 안 되죠. 차라리 이거 외우는 게 나아요. 수국이라고 아시잖아요. 여러분. 수국이라는 꽃 아시죠? 수국꽃이 되게 조그만한 놈들이 이렇게 막 되게 이렇게 공처럼 이렇게 있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천연지 시약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수국이 되게 독특한 게 뭐냐면 이 수국이 자라는 그 토양이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요거를 이제 확인시켜주는 지시약이 돼요. 이 수국이 되게 좋죠. 재밌죠? 산성일 때는 무슨 색깔을 띠냐면 수국 색깔, 수국의 그 꽃 색깔이 산성일 때는 리트머스랑 좀 다릅니다. 푸른색을 띠어요. 파란색을 띠어요. 아주 파란색을 띱니다. 토양이 산성일 때는. 염기성일 때는 어때요? 이게 붉은색을 띠어요. 그래서 수국을 보세요. 주변에 진짜 많거든요. 수국꽃이 피어있는 그 꽃의 색깔이 만약에 파란색이다, 푸른색이다 그러면 어때? 아, 이 토양은 산성이구나. 그리고 여기가 붉은색이다 그러면 어때요? 염기성이구나. 토양이 염기성이네. 잠깐 여기서 질문. 그러면 토양은 염기성인 게 좋습니까? 산성일 때가 좋습니까? 예. 이 정도는 그냥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오히려 저는 외우라고 그럴 것 같아요. 수국 색깔. 왜냐하면 수국에 있는 제가 알기로는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그 색소가 있거든요. 색을 나타내는 물질이에요. 그 색소가 얘가 지금 토양으로부터 빨아들인 그 요소가 산성이 많으면 푸른색을 띠게끔, 염기성이 많으면 붉은색을 띠게끔 이렇게 하는데, 물론 뭐 예를 들면 장미는 그럼 왜 빨개요? 장미는 빨간 게 그러면 염기성인데 맞나요? 그게 아니고요. 얘도 제가 알기로 안토시아닌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식물의 어떤 그 특성에 따라 달라져요. 사실은요. 예. 어떤 거는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기도. 나팔꽃인가? 나팔꽃은 온도에 따라서 아침이냐? 하여튼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쪽 수국은 그 토양의 산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시약이다. 이렇게만 좀 아시면 이게 더 중요하죠. 근데 토양은 왜 요즘에 좀 이슈가 되냐면요. 토양의 그 산성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파란색으로 썼죠. 요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생각을 많이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잠깐만 앞으로 좀 돌아가서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염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 예를 들면 그 염소라고 하는 염소 기체가 Cl2 이 염소 기체가 물에 녹으면서 이렇게 지금 되는 거거든요. 황산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황산은 되게 중요한 우리 몸에 생명체의 몸을 이루는 또 중요한 황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긴 한데 이게 어디냐면 이게 대기 중에는 이산화황 형태로 나와요. 그게 원래는 뭐죠? 황이 노란색인데 요게 이제 황산가스, 이산화황 이게 대기 중에 녹아 있다가 뭐 빗물 뭐 이렇게 해서 녹으면은 바로 이런 식의 이제 산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죠. 탄산은 뭐겠어요? 탄산은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이거는 CO2 때문에 그렇습니다. CO2. 그때 잠깐 얘기했죠. 해양산성화에서. 이거는 뭐요? 이건 탄소가 유래가 되겠죠. 탄소.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해양이나 빗물에 녹으면서 이렇게 그 빗물이나 해양이 점점 산성화가 돼간다. 암모니아 가스가 물에 녹으면서 염기성이 되고 뭐 이런 식이 지금 되는 거죠. 이것들은 어디에서 올까요? 얘네들은 가스에서 오지 않아요. 염기에 이 금속이온은 보통 그 흙이나 그 예를 들면 바다 뭐 이런 곳에 다 암석 속에 사실 녹아 있는 놈들이죠.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요. 이게 지금 뭐라고요, 여기요? 식물의 알칼리라 그랬죠. 토양은 왜 이게 왜 산성화 염기성이 중요하냐면 나무들은요. 나무들은 얘네들이 죽으면 썩어요. 그럼 나무의 성분들이 그대로 남겠죠. 그 성분들이 뭐겠어요? 식물의 재나 똑같죠. 식물을 태워서 남는 그 성분이나 식물이 썩어서 남는 성분이나 똑같아요. 그 뭐 나트륨 성분, 주로 이제 금속이온 성분들이 이렇게 녹아 있는 거죠. 그쵸?
철 성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땅에 녹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토양에 많으면,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이게 무슨 성질을 원래 쓰게 됩니다. 쓰게 됩니까? 띠게 됩니까? 그 염기성을 띠게 되죠. 이 토양이 염기성을 띠게 돼요. 그리고 식물은 또 자라는 새싹들은 또 뭘요? 앞에 선대가, 앞에 할아버지들이 다 죽어서 썩어진 그 몸을 이용해서 자기가 또 이제 크기 시작하죠. 낙엽들도 뭐예요? 낙엽들도 떨어지면서 썩으면 이런 것들을 내놓고 다시 나무는 봄에 어때요? 요것들을 쫙 흡수해서 다시 잎을 만들고, 요 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예. 토양은 어떻게 돼야 돼요? 여전히 염기성이 돼야 되죠. 내가 아주 거칠게 얘기하는 건데 아무튼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꾸만 이런 순환 과정이, 나무가 썩고 아니면 낙엽이 떨어지고 그래서 다시 썩어가지고 나중에 다시 식물이나 어린 식물한테 흡수가 돼서 식물의 몸을 이루고, 이런 것들이 계속 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 순환고리가 끊어지는 경우가 생기죠. 어떻게 해요? 순환고리가 끊어지는 경우, 비가 열나 많이 내려가지고 요것들이 쫙 쓸려가거나 아니면 어때? 여기다가 우리 인간들이 밀이나 쌀을 심어. 그럼 어때? 이것들을 쫙 하고 요것들을 싹 해서 그냥 베어가. 그럼 어때? 이게 썩어야 되는데 썩을 것들을 그냥 자기가 싹 다 가져가니까 어떻게 돼? 점점 요것들이, 요 함량들이 어때? 요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 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점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염기성에서 산성화가 되겠죠. 네, 산성화가 되겠죠. 산성화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식물이 먹을 거리가 없는 거예요. 식물이 자기 몸을 만들 만한 그 요소들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얘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통 그 노는, 우리 어르신들은 논에서 이 벼를 다 베고 나면은 그 벼단들은 어때? 벼단들은 잘 썩여뒀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봄에 이거를 비료로 그대로 땅에 또 뿌려요. 그래야지만 이게 땅에 이렇게, 그래서 산성화를 막게 되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순환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산성이 되면서, 산성이 되는 거는 식물이 결국 자랄 수가, 식물이 먹을 게 없으니까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땅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점점 진전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로 사막화. 아예 식물이 뿌리도 내리지 못하는 그런 땅이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산과 염기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우리 삶에 밀접해 있을 뿐만 아니고 중요하다. 이렇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포인트. 산의 종류.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어렵겠지만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시약은 이 정도만 알고 계세요. 이 정도만 알아도 문제 풀 수 있어요. 그 못하러 이걸 다 외워. 미쳤나? 진짜 외우고 싶으면 수국을 외우세요. 물론 이거 하고 싶으면 하세요. 알았죠?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 시간까지 잘 공부하셨나요? 일단 산과염기는 이 2개 차시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요. 공부하는 방법은 늘 말씀드렸죠. 아시고 계시겠지만 일단은 교과서를 한 2번 정도는 꼭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동영상들 꼭 보세요. 다 보시고 거기에 이제 제가 일부러 손글씨처럼 이렇게 강의를 찍었으니까 그 내용들을 잘 필기해 두셔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되새김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생각할 것도 많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에너지원을 좀 사용하는 게 적절한지, 그리고 또 산과 염기 이제 공부하고 나서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말고사 잘 보시기 바랍니다.